안녕하세요. 커리어 유지하기를 담당하게 된 박대복입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으로 첫째, 생애 주기에 따른 계획된 삶. 둘째, 복귀 후 빠른 적응. 셋째, 커리어 업그레이드. 넷째, 갈등 요인. 다섯째, 일가정 양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의 어원은 과거의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수를 받는 직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대의 커리어는 보수를 받는 직업과 더불어 자원봉사, 가사, 여가 등에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일생에 걸친 과정을 말합니다. 커리어를 계획한다는 것은 삶의 계획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개발이란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탐색,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계획된 삶. 생애 주기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개인 생애의 일정한 단계 과정을 말합니다. 크게 개인 생활 주기와 가족 생활 주기가 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아마 이 강의를 수강하시고 계신 여러분은 성년기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년기에는 직업 선택하기, 배우자 선택 및 결혼하기, 부모가 되는 것 적응하기 등으로 성년기에는 주로 발달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 신혼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 가족이 형성되고 확대되며 축소되고 소멸되기까지 가족 생활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가족생활 주기라고 일컫습니다.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명은 여자는 85.06세, 남자는 78.51세로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었으며 2018년 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이비 세대가 출생한 시기와 맞물려서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가 많아지고 0세부터 14세가 감소함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15세에서 65세도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주 소득 증감률과 생활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50대 소득이 증가하며 또한 지출도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기와 자녀 독립기를 가진 40, 50대 부모들의 지출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될까요? 자녀에게 올인하는 시대는 같습니다. 100세 고령화 시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올인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각자 독립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건 없는 부모의 내리사랑은 자식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자녀 스스로 건강한 삶을 찾고 실천하며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기대 수명이 100세로 길어진 100세 시대. 아내들은 남편만 믿고 있을 수 없고 자신들도 일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70세였기에 55세쯤 퇴직해도 벌어놓은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기대 수명이 70에서 100세로 늘어난 지금은 철저한 노후 계획과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외벌이 수입만을 기대하지 말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일하며 함께 노후 설계에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여야 합니다. 100세 시대 친구 모임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주부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힘든 집안일과 대소사를 챙기느라 항상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 학부모들, 동창생들, 지인들과 만남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휴식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헤어지고 남은 허전함이 남습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만남으로 지속할 것인가요? 허전하고 조금은 무의미한 모임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모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설계의 필수 조건은 일을 갖는 것입니다. 30, 40대 여성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2015년 통계청 고용동향 분석 결과 10명 중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은 미래 설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커리어를 유지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인생, 가족, 남편에게 힘이 될 것이고 함께 행복할 것입니다. 복귀 후 빠른 적응. 경력 단절 경험 없는 취업 여성과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일자리 소득 임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력 단절 경험이 없는 여성은 204만 4천 원으로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에 비교하여서 54만 8천 원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을 함으로 소득의 감소됨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사료됩니다. 경력 단절 전후 일자리 연령별 월소득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세에서 29세는 38만 원, 30에서 34세는 51만 9천 원, 35세에서 39세는 38만 6천 원, 전체적으로 22만 1천 원이라는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부분은 아마도 30에서 34세로 51만 9천 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라고 보여집니다. 복귀 후 빠른 적응을 위해 먼저 내 마음부터 도닥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응원이 필요합니다. 휴직 기간이라도 내가 했던 일, 새로운 일의 동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동료의 이동 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정보 교류를 놓치지 말고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직을 앞두고 휴직 중에도 회사 동료를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한 달 전 복직 의사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자신감 상실 등에서 오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미리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A라는 여성의 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휴직을 받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처음엔 아줌마들의 모임이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와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아줌마들의 모임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휴가 기간을 나누어 일부는 아이와 남편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고 일부는 자기 개발을 위한 운동과 배움을 시도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현재 복귀한 그녀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워킹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오프라인 모임에서 실시간 SNS 등의 모임을 통해 정보 교류와 인맥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커리어 업그레이드. 단계별 경력계획 수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진단. 둘째, 목표 설정. 셋째, 기회와 위협 인식. 넷째, 대안 검토. 다섯째, 행동 계획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진단. 자신의 관심사,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한계점,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되며 목표 설정. 진단 단계에서 파악한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경력 전반에서 요구되는 크고 작은 단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기회와 위협 인식.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탐색한 후 기회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위협 요소는 극복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대안 검토로는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하여야 할지 제외시켜야 할지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동 계획으로는 단계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획하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후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재수정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자 내일 배움 카드제. 201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도 내일 배움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 한도로는 보험연도에 200만 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RD넷을 통하여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요인. 여성경제 활동 인구 참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2014년 50.9%로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가 42.9%로 505만 5천 가구, 외벌이가 42.2%로 497만 1천 가구, 기타가 14.9%로 175만 3천 가구로 외벌이보다 맞벌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총 518만 6천 가구, 전체 가구로 43.9%로
2013년 42.9%보다 2014년도 43.9%로 1%가 증가하였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2년 이하가 30.5% 걸린 반면에 15년 이상은 11.1%로 평균 6년 7개월을 걸리게 됩니다. 표와 같이 경력 기간이 길면 길수록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경력 단절 후 일자리 연령별 월소득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0에서 34세의 연령, 이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해당되는 연령이 제일 소득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사료됩니다. 워킹맘의 갈등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회사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상사, 동료, 워킹맘 간 큰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상사의 인격 모독성 언행은 상사의 사소한 언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의 계획을 물어보고 계속 근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며 또한 회식 자리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담배를 피우는 태도에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과도한 야간 위주의 업무 관리. 관리자는 워킹맘에게 야근이나 주말에 부담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나 자녀 학교 방문 등 개인적인 시간을 배려하는 데 이 또한 다른 직원과의 공정성 문제로 갈등하고 동료는 회식도 조직 생활의 일부이기에 잦은 불참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반면 워킹맘은 가고 싶지만 시간상 힘든데도 정보 교류나 동료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육기관의 질과 유아비용 문제는 워킹맘은 하루 종일 전담해서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보육의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은 자녀가 학교 입학 후 변화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다른 아이보다 뒤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남편의 가사 분담 미흡은 남편은 아내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가사는 거의 워킹맘의 몫으로 그나마 조금 도와주면서 생색을 냅니다. 특히 유아의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갈등이 커집니다. 워킹맘은 똑같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큽니다. 대응 방안. 대응 방안으로는 워킹맘 스스로 태도와 인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워킹맘은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동료와 똑같은 비중을 가진 인적 자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특히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나 업무 몰입도 미흡 등을 상사 또는 동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역지사지한 관점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워킹맘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슈퍼맘의 향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자녀를 누가 돌보는지에 따라서 일가정 양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녀의 육아 형태와 주위의 협조를 감안하여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가사의 일부는 전문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먼저 어려움을 경험하고 훌륭하게 극복한 선배들의 롤 모델을 하여 고민을 터놓을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과 의지를 상사 및 동료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워킹맘의 업무 태도가 소극적이고 업무 몰입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는 선입견이며 이런 시각 때문에 조직 생활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일상적 소통이 부족인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생각과 의지를 관리자와 동료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인식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업무 태도 견지 및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위하여 일하는 현장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평소의 행동이 어우러진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므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업무 성과를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을 설계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를 망설이게 하는 8가지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태도와 근무 여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엄마가 일을 할 경우 자녀들이 부정적인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받을 것을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워킹맘과 전업주부의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나타났습니다. 집안일 포기의 어려움 또한 자신이 아니면 우리 집은 안 돼, 아무도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나친 간섭과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이에 대한 반발심이 생성되므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근무 시간 활용에 대한 집착. 근무 시간을 활용하여 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일과 직장을 구분하여야 되며 내 일과를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은 대체로 경력 단절이 길어지면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심한 경우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못 찾거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주저함과 죄책감, 가족들이 느낄 불편함에 대한 주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싶다는 죄책감. 이러한 것은 이제까지의 일상이 변화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변화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남편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여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조언. 생각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이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말, 또한 너희 경지가 꼭 너가 일을 해야 하니 등 다양한 반응이 나를 망설이게도 합니다. 완벽한 엄마상. 실제로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저 남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완벽한 엄마상에 집착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의 동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으로 첫 번째 동기는 돈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지출이 증가하며 예상치 못한 일을
발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능력 검증은 가족을 보살피고 가족의 삶을 앞세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일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에 대한 검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평등성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능력을 발휘하고 도전과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빈둥지 증후군 탈피는 자녀가 부모의 손이 덜 필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성장하면서 부모나 양육자가 경험하는 슬픔과 외로움과 상실감, 공허함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습니다. 롤 모델로서의 역할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만 하는 당신에 대한 아이의 시선은 어떨까요? 지적이고 온화한 엄마라고 생각하는지요? 아이가 어떻게 보아주기를 원하는가요? 엄마도 집안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은 우리는 우리의 꿈과 육아 가사 일을 함께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잊고 있던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을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꿈도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가정 양립. 일과 가정을 잘 병행해 나가기 위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 편 만들기. 일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는 내 편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가족, 남편, 자녀,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가사 분담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일이 집중될 때 역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을 버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을 분담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사노동은 상황에 따라 외식, 세탁, 로봇 청소기, 반찬 가짓수 줄이기, 그동안 청소를 매일 하였다면 주 3회로 줄여보기 등을 활용하고 또한 전문 도우미 등의 도움을 사용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됩니다. 주변 지지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워킹맘이 당면하는 주요 이슈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선배 워킹맘입니다. 선배 워킹맘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출산 및 육아와 동시에 업무를 병행하는 다양한 이슈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선배 워킹맘을 멘토로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당면되었을 때 또한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나중에 선배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남편과 공유하여야 합니다. 가정생활의 모든 일, 경제 관련, 업무, 육아 문제, 가사 분담 등을 남편과 함께 계획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미래 설계를 세우고 지금은 힘들어도 함께 천천히 나가면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인생, 가족, 남편에게 힘이 될 것이고 함께 행복할 것입니다.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부인이 주도해야 된다는 견해가 66.5%에 비해서 2014년 50.2%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하게 남편과 함께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은 2008년 32.4%에서 2014년 47.5%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사회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도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가사 분담 30, 40대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에는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50.4%인 반면에 40대는 39.5%로 나이가 젊을수록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들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충이 생길 때 직장맘 지원센터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상담과 정보 제공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장맘 지원센터를 클릭하여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코끼리 말뚝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기 코끼리를 새말뚝에 묶어 놓으면 아기 코끼리는 그 말뚝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곳을 본인의 한계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말뚝이 없어져도 코끼리는 그 주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고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의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한계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당당하게 커리어를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